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수직과 평행입니다. 수직과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죠. 수직 관계, 평행 관계. 이것은 마치 친구 관계, 원수 관계와 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서 파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잰다거나 넓이를 잰다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데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쉽게 가르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보는 눈을 기를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핵심 개념 설명하기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직선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선과 평행선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는데요. 우리 어떤 관계를 말을 할 때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혼자 있을 때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만 갖고는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직선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와 어떤 관계를 갖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직선은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어떤 어린이가 그래요.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왜 여기 요만큼만 있고 여기 이만큼만 있으니까 서로 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분일 때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이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이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갖게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선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수직과 평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면 무한하니까 길게 그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그리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무한히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만 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선이라고 말은 하고 요만큼 그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쪽으로도 쭉 이쪽으로도 쭉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직선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나란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 두 직선은 나란합니다. 나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무한히 갔을 때도 절대로 만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만나지 않음. 요 장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한히 가더라도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관계도 있겠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하고 다른 직선이 있었어요. 자, 다른 직선이 있었는데 그 다른 직선은 예를 들면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만나지 않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한히 가다 보면은 만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지 말고 만나는 장면에 좀 주목을 해서 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그리면 또 안 만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가다가 만나요. 그럼 이 만나는 장면에 부각을 해서 이쪽으로 그리게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든 이렇게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났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어쨌든 만나는 관계가 되니까 아까랑 좀 다른 경우죠. 자, 이것은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나지 않는 관계, 만나는 관계,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만나는 관계에서 조금 또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기는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직선이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요. 자,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계에서 이 관계하고 이 관계의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만날 때 각도의 차이점이 있겠죠. 자, 만나는 건 똑같아요. 이 관계에서는 안 만났지만 이 두 관계는 만납니다. 자, 만나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는 각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몇 도로 만나게 되냐면 90도로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직각으로 만나요. 자,
자, 서로 직각을 이루면서 만나고 이 경우는 뭐 직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쪽 관계, 만나지 않는 관계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나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뿐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그냥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행하다, 뭐 여기서는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만남 중에서 특히 직각으로 만날 때, 두 직선이 만나는데 하필이면 직각으로 만날 때 특별히 주목을 하는데, 자, 이 관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냐면 혼자서는 수직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거하고 관계에서 수직을 이루는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평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혼자서는 평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혼자서는 평행이 될 수 없어요. 다른 하나가 있었을 때 둘의 관계가 평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혼자서는 수직이 될 수 없죠. 다른 직선이 있었는데 둘의 관계가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관계를 따지는 것이 수직과 평행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용어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직선의 관계는 만남과 만나지 않음과 만남이 있는데, 만나지 않는 것을 평행, 만나는 관계 쪽에서 90도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수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알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다루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선이 아니라 두 직선이 있을 때죠. 자, 두 직선, 두 선분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그 두 직선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그럴 때를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평행이 있었죠. 평행도 혼자가 아니라 두 직선이 있었는데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무리 이어도 만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서로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수선하고 평행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까만 직선에 대해서 이 파란 직선이 수직일 때 기준선이 까만 직선이면 이 까만 직선에 대해서 이 파란 선은 수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까만 직선이 수선이 되는 거죠. 두 직선이 서로 교차할 때 직각을 이루면서 교차를 한다면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행인 두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두 직선을 동시에 이야기를 할 때 평행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평행선이라고 하지 않고 두 직선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까만 직선에 대해서 이 한 직선만 수선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 용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어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행 관계하고 뭐 수직 관계하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모눈에 그려서 모눈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작도를 할 때, 이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선과 평행선 그리기인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선이 있었어요. 자, 이런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직선을 기준선으로 하고 이 직선에 대한 수선을 우리가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고등학교 용어고요. 그냥 초등 과정에서는 그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도가 바로 그리기입니다. 자, 그리기를 할 때는 이렇게 수선하고 평행선 그리기를 할 때는 연필만 있어도 좋겠지만 이렇게 직각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삼각자를 가지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기준이 있는데요. 자, 이 기준선이 있으면은 그 기준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댑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댈까요? 잘 보시면은 여기에
자, 여기 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직선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각이 직각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이렇게 삼각자를 갖다 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을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이 관계가 수직이잖아요.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이 변하고, 삼각자의 이 변하고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란히 올리게 되면, 예, 평행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직선 여기다 갖다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래 주어져 있는 직선의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이 직선이 여기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삼각자를 따라서 쭉 올라갔을 때 이 지점에 내리면 요만한 거리에 있는 그런 평행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올리게 되면 이런 거리에 있는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준선에 대한 평행선을 작동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어떤 점을 하나를 주고 그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주고 이 점을 지나면서 주어져 있는 선에 평행선을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직선을 대고 이렇게 대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죠. 자, 평행하게 올리는데 어디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는 시점에서 딱 멈추게 되면 바로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도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참 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떤 걸 그린 거냐면 이제 평행선을 그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수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수선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어떤 기준선이 있었는데 이 선에 수선이 돼야 돼요. 그럼 수직이 돼야 되는데, 자, 수선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주어져 있는 여기 직선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수직인 직선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또 삼각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 삼각자를 여기다 대고, 그 다음에 또 삼각자 이렇게 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둘 관계가 몇 도가 되냐면 수직이 되는 거죠, 지금. 자, 수직이 되면, 자, 여기에서 이 삼각자, 이번에는 이쪽 삼각자를 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선분이 따라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멈췄을 때, 자, 이렇게 멈추게 되면 여기가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더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관계가 수직이잖아요. 수직을 이루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바로 이것이 주어져 있는 선분에 대한 수선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점을 주고 이 점을 지나게 해라 그랬을 때는, 자, 우리가 이 선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직으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밀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밀 때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지나가게끔 이렇게 밀어주면은 바로 수선, 그 점을 지나는 수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작도한 거냐면 수선을 작도한 거죠. 자, 수직이니까 각도기로 재서하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각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학교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는 작도를 할 때는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 그 다음에 그 눈금 없는 자는 언제 쓰냐면 그냥 선을 그릴 때 쓰는 거고, 컴파스는 각을 옮길 때나 아니면 거리를 잴 때 컴파스를 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도기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걸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하는 작도법을 아이들한테 익히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선과 평행선을 그려보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럼 먼저 평행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선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아까와 같은 작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평행선을 만약에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처럼 그릴 수가 있죠. 그럼 다른 방법도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자, 평행선에서 보시면 어떤 점이 있었어요. 모눈에다 그렸을 때 이 선에서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모눈과 만나는 점을 봤더니 자, 여기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하나, 둘, 세 칸을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 한 점이 있었고, 자,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왼쪽으로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여기 한 점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한 점이 있잖아요.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 직선이 바로 이 선하고 평행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눈금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평행선을 그렸는데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한 점을 잡았죠. 그래서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한 점을 잡고서 이 거리를 잽니다. 자, 이 거리를 재요. 옆으로 이렇게 나란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공책이나 이런 데서 밑변이 있잖아요. 그 밑변하고 나란한 거 그리고 나서 이 거리를 재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선 사이에 가장 짧은 선분을 그려서 그러니까 수직인 선분을 그려서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고 그것을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수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선에 대해서 이제 수선을 작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수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수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아까 그린 이 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흔히 하는 걸로 보면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언뜻 봤을 때는 이 파란 선의 길이나 빨간 선이나 같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컴퍼스를 사용해서 재게 되면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가 더 깁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컴퍼스를 그리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봤을 때는 이만큼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기 때문에 이 거리가 더 길어요. 더 짧은 것이 무엇이냐? 두 평행선 사이에 수선을 그려서 그것을 선분으로 자르죠.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었을 때 이것이 바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또 그냥 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의 선분 위에 있는 여러 개의 점을 그려서 이렇게 막 이어가지고 그 거리를 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걸 재더라도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수선보다 더 짧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관계 있을 때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란 무엇이냐? 네, 평행선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라고 딱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선과 우리가 평행선을 그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직선과 직선이 평행할 때는 각을 구할 수 없지만 만날 때는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직선이 서로 만났어요. 자, 만났을 때 우리가 한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 직선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직선은 지금 일직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각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한 점에서 그린 한 점에서 시작한 어떤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걸 반직선이라고 원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초등에서 반직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사이의 크기, 뭐 두 직선이 이루는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각도 도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직선하고, 근데 반직선이죠. 이쪽으로 끝없이 가니까. 그다음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에 벌어진 것이 이만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만큼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이 크기를 재면 그것이 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각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각도는
네,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5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 각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에 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표시를 해보면 이 노란 각이 있었고, 그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분홍색 각이에요. 그러면 노란 각하고 분홍색 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네, 180도가 되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노란 각하고 그 다음에 분홍각을 더하게 되면, 노란각하고 분홍각을 더하게 되면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관점을 바꾸어서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딱 봤더니 이것도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평각이고 180도네요. 자, 그 여기에 이렇게 또 각이 생겼는데, 자, 여기를 보니까 이것도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각이 이 색깔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다른 색깔이라고 보면 또 이 색깔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각하고 이렇게 생긴 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색깔의 각하고 이런 색깔의 각하고 더한 것도 몇 도가 되냐면 180도가 되었어요. 자, 어쨌든 노란 각하고 빨간 각의 분홍 각의 합하고 또 노란 각하고 하늘색 각의 합이 같았다는 거죠. 180도로. 이 둘이가 또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 이 분홍 각하고 하늘색 각이 같았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노란 각하고 분홍 각하고 근데 노란 각하고 하늘색 각하고 서로 어떻게 됐냐면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같았는데 지금 둘 다 같으니까 이거를 덜어내도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홍 각하고 하늘색 각이 같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아까 분홍색 각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서로 같게 되니까 이 같은 색으로 칠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는 이 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습니까? 같겠습니다. 이쪽만 마주보는 게 아니라 위하고 아래도 마주보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또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같다. 언제? 두 직선이 만날 때. 항상. 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꼭지각은 서로 마주보는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꼭지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직선이 3개가 나왔는데요. 자, 직선이 3개가 나왔는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냐면 평행이에요. 좀 짧게 그리고 길게 그리니까 달라 보이지만 이 두 직선은 지금 평행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평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은 말이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건 사람하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이야기지 수학에서의 어떤 용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 즉 평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두 직선이 있었을 때, 다른 한 직선과 만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 두 직선이 좀 평행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치고 한 직선하고 만났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났을 때 안쪽에 생기는 각의 합이 180도일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평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무슨 또 말을 했었냐면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평각이기 때문에 이쪽의 각은 180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두색하고 보라색의 각의 합이 180도예요. 근데 보라색하고 그러면 연두색하고도 18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도 180도, 이쪽으로도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연두색하고 누구랑 짝이 되냐면 이 보라색 각이 짝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앞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 보라색을 떼놓고 보면 지금 이 연두색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게 되는 거죠. 너무나 뻔한 말인데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연두색하고 보라색하고 각의 합이 180도예요.
이것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180도예요. 왜냐하면 평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행일 때 누가 그러더냐? 유클리드가 그랬어요. 평행일 때는 안쪽에 있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각하고 이 각의 합이 180도인데 또 이 각하고 이 각의 합이 180도니까 결국에는 이 연두색 위치에 있는 각은 서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났을 때 같은 쪽에 위치한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쪽인지 다른 쪽인지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한 직선이 있잖아요. 두 평행한 직선 말고 제3의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직선의 위치에서 봤을 때 이쪽은 같은 쪽이 되는 거죠. 이쪽은 같은 쪽이고 또 만났을 때 이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바로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었습니다. 자, 두 직선이 있었는데 지금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안에 두 평행선 사이에 있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라고요? 180도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직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직선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직선이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도 이렇게 둘이 더해도 몇 도가 돼야 되냐면 18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직선도 바로 일직선이잖아요. 자, 일직선이니까 이 노란색하고 분홍색하고 더하면 또 180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떼어놓고 보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자, 지금 이 노란색하고 분홍색은 180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하고 노란색은 180도죠. 이 직선 위치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딱 집중해서 보니까 서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네요. 자, 이것은 이 직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직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반대쪽에 있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이 어떤 한 직선과 만나서 반대쪽에 있는 각의 크기는 만났을 때 반대쪽에 있는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중학교에 가면은 억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모두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평행선의 성질, 평행선을 우리가 작도를 하면서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평각의 크기는 180도다. 예,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번거로우니까 하나로 한번 이렇게 모아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어떤 각이죠? 예, 막곡지각으로 갔죠. 자, 막곡지각으로 갔습니다. 하고 이 각하고 이 각은 또 어떤 관계가 되냐면 서로 억각의 크기로 갖게 되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자, 여기서 억각을 이야기하자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분홍색.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분홍색 길이는 무슨 각이라는 거예요? 억각이라는 거죠. 억각은 반대쪽의 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억각, 그 다음에 이 연두색 길이는 동의각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억각하고 동의각이 같다는 거지 아무 때나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곡지각, 그 다음에 동의각, 억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걸 찢어가지고 각을 찢어서 이렇게 붙여서 일직선이 되는 거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평행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밑변하고 평행인, 자, 밑변하고 평행인 그런 평행선을 우리가 그렸어요. 자, 원래 작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변하고 지금 이 위에 이 점을 지나는 이 선하고는 서로 평행인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에서 두 선이 평행하고 어떤 한 직선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같다고요? 억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잘못 그렸네요. 얘가 A,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억각이 되겠습니다. 자, 억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또 이 직선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B라고 하면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억각입니다. 그래서 B라고 같다. 그 다음에 원래 주어져 있었던 여기서 각이 하나 있었죠. 이것을 우리가 C라고 봤을 때는 지금 A하고 C하고 B를 다 더하면 평각이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각형 안에서 봤더니 A하고 B하고 C 세 개가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한 건 무엇이냐면 이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 밑변하고 평행한 그런 선을 그려서 억각의 크기가 같은 거 확인했고 또 억각의 크기가 같은 거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건 원래 있었던 각이고 이렇게 더해도 180, 따라서 이렇게 더해도 180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로 오려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학적인데 뭐 그렇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한 내용 바로 그렇게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수선과 평행선 그리기 이런 식으로 나아갔는데요. 자, 그럼 아이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것이 평행한지 수직인지 그런 관계를 보면서 문제를 풀까 이런 생각이 또 드시죠. 자, 그래서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로 이제 은근슬쩍 넘어왔다는 거죠.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떻게 문제를 봤을 때 거기서 평행선을 잡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활동 제목은 사각형 응용 문제 풀기입니다. 응용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푸는 거죠. 이 활동의 목적은 아이가 평행선을 찾아보는지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이 생각 들여다보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머리를 탁 해서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봤자 비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는 건 아니고 아이가 하는 걸 보고 아이의 눈빛이나 아이의 말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은 것입니다. 각 기역의 크기를 구하시오. 어떻게 접은 거야? 이렇게 접은 거야? 네.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가 65도라는 소리고 그러면은 여기 값은 여기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각 기역이네. 그러면은 여기가 65도고 이게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25도 그러니까 40도 여기가 40도 여기가 40도? 네, 잘 보셨나요? 수직과 평행에 관한 어떤 기본 문제에서는 잘 푸는 어린이도 이렇게 약간 응용 문제 있을 때는 다른
어떤 지식을 갖다 쓸 때가 있는데요. 이제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보신 영상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아이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이가 문제 푸는 것을 지켜봤죠. 자, 아이가 문제를 풀었고요. 자, 교사는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바로 맞춘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았죠. 자, 아이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아이가 한 건데, 답은 사실 맞았는데, 아이가 푼 방법은 색종이를 접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직 이등분을 내린 것으로 접었을 때 양쪽이 뭐 합동이다라고 해서 한 어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그런 풀이였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도 조금 길었고요. 접는데도 매우 오래 걸렸거든요. 자, 그 다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가 그러면 잘 풀었는데 새로운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문제를 아이가 풀었고 아이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부족해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보통 보면은 문제가 약간 어렵다 싶을 때는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거나 아이가 문제 푸는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의 어떤 온전한 생각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 보충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충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아이가 또 새로운 방법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이런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에는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 빠졌는데요. 왜 빠졌냐면 바로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었습니다. 각, 미음, 비읍, 기역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접는 건 직사각형 나오는 건 똑같고 근데 접는 모양은 살짝 달라지고 주어져 있는 각도 좀 다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 방금 본 어린이는 아주 잘했는데요. 대부분 어린이들은 어떻게 푸냐? 네, 오답을 이르게 하는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각을 다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각을 다 구해요. 자, 모든 각을 다 구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답은 아닌데 이렇게 모든 각을 다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좀 나중에 이 문제 보면은 하기 싫어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산뜻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자, 풀이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접었다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몇 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잘 상상해서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직접 그려보고 그 다음 이것을 이렇게 접어서 아이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참 좋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주황색 부분이 하얀색 부분하고 합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각을 구할 수가 있냐면 25도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접었다 폈다 했을 때 같이 합동인 부분이요. 원래 접혀져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펼쳐 있을 때 그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각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25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온갖 각을 다 안 구하고 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빨대를 되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서 보면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평행 관계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이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문제에 있잖아요.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도형이 처음에 직사각형이었다고 나왔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그래서 마주보는 두 변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몰랐다라고 했을 때는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이것이 평행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해서 평행한데
보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각이 어디냐면 미음, 비읍, 기역이에요. 자, 이 각이네요. 자, 이 각을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막곡지각 찾고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가만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보면은 이 선하고 지금 어떤 관계 있다고요? 네, 평행인 관계 있는데, 자, 미음, 비읍, 디귿이죠. 이 직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서 볼까요? 자, 두 평행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직선이 지나가고 있고 이 교점이 비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음이 되고요. 기역이 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이 여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있네요. 자, 알고 있는 각 어딘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각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각이 몇 도라고 알고 있냐면 이 그림에서 25도하고 25도를 더한 거니까 몇 도라고 알고 있다고요? 네, 50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50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이 50도잖아요. 이 각이 50도면 이거하고 동의각이네요. 자, 몇 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나왔죠. 답은 5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 봤었던 그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 찾는 거예요? 평행선을 찾는 거죠. 평행선을 찾으면 문제가 쉽고 평행선을 못 찾으면 여러 가지 각을 다 구하고 접기도 해야 되고 합동도 찾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 단원에 들어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삼각형이 내각의 합이니 뭐 직각이니 여러 가지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매우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시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한테 비슷한 문제를 주고 평행선 찾아봐라 라고 해서 하게 되면 다들 금방 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까지 마쳤고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설명하기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만남과 만나지 않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수선과 평행선 그리기에서 작도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직선과 각에서는 막곡지각, 동의각, 억각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고요.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아이 생각 들여다보기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는 자주 나오는 응용 문제 설명하는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4학년 수학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도형 부분이었었는데요. 수직과 평행 관계를 잘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들 기하 잘 못하면은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관계를 보는 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인데 그 시작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하고 같이 활동을 해보시고요. 자, 아이가 어디 어려워하는지 잘 알아보신 다음에 그 가려운 곳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기서 명쾌하게 지도해 주시는 방법 연구하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